그건 언니가 알아서겠지. 들어가기도 전에 선심부터 쓰네요. 언니도 사줄게, 필통. 오늘따라 새로 나온 필통이 눈에 띄는데요. 내 것도 사고 언니 것도 사고 이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어때, 그러면? 이게 지금 2개 있거든? 근데 이거는 한 명 사주고 우리 누구 둘이 이거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얼마야? 문구점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지고 예쁘고 좋은 건 죄다 만져보고 나서야 아이들의 쇼핑이 겨우 끝납니다. 여기요. 큰손 재원이 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척 꺼내 보입니다. 쇼핑 2라운드는 동네 슈퍼마켓. 또 이따가 먹을 때 또 많으면 안 되니까. 셋이 먹기엔 좀 많다 싶은데 돈만 생기면 쓰기 바쁜 재원이. 과자 계산도 재원이의 몫입니다. 과자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언니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근데 너무 많이 사지 않았어요? 셋이 같이 먹으면 될 건데. 이제 돈 얼마 남았어요? 1,070원이요. 뭐 샀어? 재훈이 뭐 샀어? 과자랑 필통이랑 우유랑. 2만 원 가져가서 1,000원밖에 안 남은 거야? 이거 다 샀어? 필통도 있는데 또 사고? 아이고 참나 이 아가씨야 아껴서 써야지. 큰 고민 없이 용돈을 쓰고 다니는 재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특별히 교육시킨 적이 없고 아빠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물쓰듯 쓴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점이 좀 보이고 또 이제 저도 직장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좀 돈을 주게 되고 그걸로 간식 사 먹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더 돈을 잘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재원이는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보통이었으면 좋겠는데 사고 싶은 건 다 사고도 조금 남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다시 주실 거예요. 야, 우리 그래요. 재원이가 큰 손이에요, 큰 손. 큰 올해도 그냥 이게 손에다가 작게는 안 하고, 야, 사방에서 돈이 나오는 곳이 일단 많아요. 돈이 마를 날이 없네요. 부럽네요, 그죠? 부럽네요. 근데 저번 때 애들 다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일단 뭐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돈이나 그 화폐의 어떤 가치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사야 된다는 그 욕구가 이제 그렇죠. 먼저 앞설 것 같고요. 근데 이 어릴 때의 경제교육 저도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안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보통 언제부터 경제교육을 시작해야 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요. 우선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를 같이 선택하라고 좀 보여주시고 네. 어떤 걸 가질래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이가 1,000원짜리를 잡았다면 이 아이는 돈은 알지만 아직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네. 보통 만 5세가 넘어가면 돈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을 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는 나이가 돼요. 근데 그 만 5세 이상이 되면 이 아이들은 선택을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조르기 전략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주시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걸 가질래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걸 할래라고 생활 속에서 많이 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아이들이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조르기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자기 갖고 싶은 물건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조르기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12세에서 13세의 아이들이 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조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아이가 85%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네요. 네, 그 중에서도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초등학생들 예. 요즘에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광고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걸 갖기 위해서 10번 이상 졸라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25%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그렇게 조르기 시작하면 사실 배겨낼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한번 조르기 전략에 성공한 아이들은 다음에 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이상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조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가 그냥 무조건 떼쓰고 바닥에 들어눕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사실 이제 훈육의 관점에서는 네. 무조건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끊어줘야 하라고 되는 거 얘기를 아니에요? 했었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근데 네. 경제교육의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장황하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이제 경제교육이라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태도, 기본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잘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아동기 때는 엄마의 어떤 양육 태도도 좀 많이 중요하고 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태도를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한 만 3세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이 서서히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이제 조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한 5세, 4세, 5세 되면 이제 그게 막 절정의 네, 아이들이라서 일명 마트에서 들어눕는 네.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어머님이 소비 습관의 형태를 좀 잘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하죠. 어머님이 가시면서 아무거나 탁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네, 마음이 그리고 참 또 찔리네요. 네. 5+1에 탁 아, 그렇죠,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내 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너무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또 탁. 자, 이거 네 거?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아무 때나 원하면 바로바로 살 수 그렇죠. 있는 거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떼쓰기 전략,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되면은 아까 돈 개념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하는데 우리가 연구나 이런 걸 잘 살펴봤더니 한 7세, 만 7세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정말 돈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가 이제 경제교육이 실제적인 것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쇼핑하기 전에 목록을 엄마랑 같이 좀 적어본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앞에서 크레딧 카드 이런 거 쓰시기보다는 네. 현금 계산하는 아. 거를 아이가 자꾸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만큼의 돈이 나가는구나. 아이들이 알아야지. 카드만 쓰면 동전 이런 거 개념을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동전으로 아이들의 돈을 줘서 동전으로 계산하게 해라. 네. 그러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나 이만큼이나 가지고 되는구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런 태도를 좀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이건 어머님들이 잘 많이 하시는 건데요. 정직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 이거 사줘. 엄마 돈 없어. 봐봐. 없지. 정직하게. 애들은 거짓말. 그렇죠. 있으면서. 왜냐면 그 정도의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정도는 뭐 100만 원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 엄마가 못 사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생님 그럴 때 네. 유빈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카드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똘똘해라. 실물 교육, 똘똘해서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많이 이럴 경우에는 엄마가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야. 이 엄마가 사기에는 이 돈이 너무 비싸.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서는 사지 않기로 결정할 거야. 엄마는 안 살 거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물건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가 그런 거 다 혼자 생각하고 마시거든요. 근데 아이랑 다니면서 어머 이거는 유기농이라서 비싸구나. 근데 유기농은 농부들이 이렇게 더 땀을 많이 흘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더 비싸. 근데 비싸지만 건강하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엄마가 아이 앞에서 좀 노출을 좀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비싼 것의 가치도 또 알려주고. 그리고 1+1 아까 다 사신다 그랬잖아요. 1+1이지만 이거는 지금 엄마한테 당장 안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이건 안 사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해주는 이런 모델을 좀 잘 보여주시면 네. 사줘 하고 뒤로 이렇게 엎어지는 그런 행동들은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감소할 수 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용이 같은 경우에는 뭐를 골라도 굉장히 오래 고르고 결국 고르는 게 막 700원 이런 것만 골라요. 풍선 하나, 뭐 지우개 하나 이런데 둘째는 절 닮아서 그런지 잡는 것마다 비싸요. 뭐 장난감도 똑같이 얘는 10,000원짜리 고르면 얘는 뭐 5만